해피 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본시험 적응연습 16번째 핵심 그림 40문제 연속풀이와 해설입니다. 시험 문제 공개 이후 그림 문제는 최근 치러진 10번의 요양보호사 시험을 포함하여 모두 92문제가 출제되었고 이를 분석하여 만들었습니다. 표준 교재에서 16개 부분에서 한정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림 문제는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의 문제로서 대부분 실기 문제입니다. 지문에서 화살표의 방향, 자세, 편마비 등에서는 좌우측 구분에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 진행 설명은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정지 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시험에서 유의사항도 생략합니다. 본시험 적응연습 핵심 그림 40문제 연속풀이와 해설을 시작합니다. 1번. 다음 그림과 제시 사례와 같은 노인의 학대 유형으로 옳은 것은 사람이 보고 있음에도 알몸으로 목욕을 시킨다.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맞춤 애무 등을 요구한다.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진다. 1. 자기 방임 2. 성적 학대 3. 정서적 학대 4. 신체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1번의 여러 사람이 보는데도 대상자를 목욕을 시키는 그림이고 제시 사례는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알몸으로 목욕을 시킨다.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맞춤, 애무 등을 요구한다.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진다. 입니다. 이는 2번 성적 학대가 답입니다. 노인 학대 유형에는 지문과 같이 1번 자기 방임, 3번 정서적 학대, 4번 신체적 학대, 5번 경제적 학대 이외에 방임이 있습니다. 2번 다음 그림에서 요양보호사가 외측 상과염, 테니스 엘보가 발생하였을 때 스트레칭 운동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림에서 동작을 살펴보시고 답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의 요양보호사가 외측 상과염, 일명 테니스 엘보가 발생하였을 때 스트레칭 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2번이 답입니다. 지문 1번은 어깨 통증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운동이며 3번은 목 근육 운동이고 지문 4번과 5번은 전신 스트레칭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3번 다음 그림에서 중이염을 앓고 있는 대상자가 귀약을 투여할 때 귓바퀴를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옳은 것은 그림을 보시고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의 귀약을 투여할 때 귓바퀴를 잡아당기는 방향은 귀의 투약 공간을 넓히기 위해 아래 귀의 그림에서 나 방향인 우상 방향으로 잡아당겨 귀약을 집적합니다. 4번 다음 그림과 같이 오른쪽으로 치우쳐 누워있는 대상자를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머리와 둔부를 밀어서 이동시킨다. 2. 팔과 다리를 잡고 당겨서 이동시킨다. 3. 몸통 밑을 받쳐서 한 번에 이동시킨다. 4. 머리와 허리를 잡고 당겨서 이동시킨다. 5.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 이동시킨다. 4번의 침대에서 한쪽으로 치우쳐 누워있는 대상자를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아래 지문에서는 5번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 이동시킨다가 답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의 꼭 알아두기 위해서와 같이 침대 위에서 이동 돕기는 한꺼번에 많이 이동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나누어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할 경우 피부 마찰로 피부가 손상되거나 통증을 일으킬 수 있어 최대한 조금씩 이동합니다. 5번 대상자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숨이 차다고 할 때 취해야 할 자세로 옳은 것은 5초 후 설명합니다. 5번의 대상자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숨이 차다고 할 때
취해야 할 자세는 3번 반안전 자세인 반좌위가 맞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누운 상태에서 침상머리를 45도 정도 올린 자세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와 같이 숨이 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식사나 위관 영양을 할 때의 자세입니다. 다른 지문들의 자세는 참고사항 설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6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휠체어를 두어야 하는 위치로 옳은 것은? 그림을 자세히 보시고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초 후 설명합니다. 6번의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휠체어의 위치는? 편마비 대상자 돕기는 반드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의 그림 문제 풀이와 해설 8번에서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여러가지 상황에서 이동 돕기를 살펴보았고 자세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26번에서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돕기 위하여 휠체어를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활용하는 것은 대상자 돕기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에 관한 문제의 경우에는 어느 쪽이 잔존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잔존 능력이 있는 쪽에 이용 대상 목표물을 두어야 합니다. 이 문제의 대상자는 왼쪽이 편마비이니 오른쪽이 잔존 능력이 있습니다. 휠체어에 팔을 짚을 수 있도록 오른쪽에 휠체어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휠체어는 침대 난간에 붙이거나 또는 30 내지 45도 비스듬히 놓습니다. 따라서 지문에서 대상자의 오른쪽에 휠체어를 둔 5번이 답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는 휠체어 잠금장치 잠금입니다. 7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빠르게 반동을 활용하여 안아 올린다. 2.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 올린다. 3. 대상자와 멀리 두고 안아 들어 이동시킨다. 4. 대상자를 안고 방향을 바꿀 때는 허리를 돌린다. 5.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 7번의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안아 침대로 옮길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가 맞습니다. 교재 112페이지와 295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문 1번 빠르게 반동을 활용하여 안아 올린다는 것은 빠르게와 반동은 요양보호사의 허리 손상과 대상자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넘어질 우려가 많습니다. 2번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 올린 것이 아니고 두 발을 벌려 지지면을 넓혀 들어 올립니다. 3번 대상자와 멀리 두고 안아 들어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를 최대한 몸에 가까이 두고 안아 들어 이동시킵니다. 4번 대상자를 안고 방향을 바꿀 때는 허리를 돌리지 않고 발을 움직여 조절합니다. 8번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1.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2.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3. 평평한 길을 빨리 갈 때, 4.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5. 울퉁불퉁한 길을 가거나 문턱을 오를 때. 8번의 그림은 휠체어의 앞바퀴를 들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의 경우는 5번 울퉁불퉁한 길을 가거나 문턱을 오를 때입니다. 9번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그림과 같은 보행기로 이동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에서 보행기. 2번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3번 왼쪽 다리와 보행기에서 오른쪽 다리. 4번 오른쪽 다리에서 왼쪽 다리에서 보행기로. 5번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에서 왼쪽 다리.
9번의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그림과 같은 보행기로 이동할 때 순서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 설명과 같이 한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는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앞으로 이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5번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가 동시에 다음 왼쪽 다리로 이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10번 지팡이 길이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팔꿈치의 각도와 길이의 위치로 옳은 것은 1. 손잡이 높이 둔부, 팔꿈치 각도 약 10도. 2. 손잡이 높이 허리, 팔꿈치 각도 약 30도. 3. 손잡이 높이 둔부, 팔꿈치 각도 약 30도. 4. 손잡이 높이 둔부, 팔꿈치 각도 약 60도. 5. 손잡이 높이 허리, 팔꿈치 각도 약 10도. 10번의 지팡이 길이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지팡이를 짚는 팔꿈치의 각도와 길이의 위치의 문제로는 3번 손잡이 높이, 둔부, 팔꿈치 각도 약 30도가 정답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평소 신는 신발을 신고 똑바로 섰을 때 손목 높이가 기준입니다. 지팡이를 편안히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단순 기억해둘 문제입니다. 11번 호흡기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기침 예절은 그림을 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합니다. 11번의 호흡기계 감염 예방하기 위한 기침 예절은 3번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는 그림이 맞습니다. 지문 1번은 마스크를 턱에 쓰고 기침하는 그림, 2번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하고, 4번은 사람이 있어 고개를 돌리고 기침을 하고, 5번은 투명 캡을 쓰고 기침하는 그림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기침 예절은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손이 아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합니다. 기침 후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습니다. 12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휠체어의 위치로 옳은 것은 5초 후에 설명합니다. 12번의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할 때 휠체어를 두는 위치의 문제입니다. 편마비 대상자는 잔존 능력이 있는 쪽에 사용 대상물을 둔다는 기준을 알면 쉬운 문제입니다. 왼쪽 편마비인이 건강한 쪽, 즉 오른쪽에 사용 대상물, 변기가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2번이 답입니다. 13번 엎드린 자세에서 등 근육과 넙다리 근육의 휴식을 위해 타월이나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가 바른 것은 그림을 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을 합니다. 13번의 엎드린 자세에서 등 근육과 넙다리 근육의 휴식을 위해 타월이나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는 1번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아랫배와 발목 밑에 작은 베개 등을 받치면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14번 그림과 같이 척추 고정판을 사용하여 대상자를 이동할 때 고정하는 위치를 옳게 짝지은 것은 14번의 척추 고정판을 사용할 때 고정하는 위치는 지문에서 세 곳만 표시되어 있고 이송 대상자의 움직임, 즉 흔들림이 가장 적은 곳을 찾아야 하므로 가운데 부분을 고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3번 나, 다, 라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이송독기의 목적입니다. 15번 다음 복지용구 그림 중 노인장기요양급여로 대여 또는 구입 가능한 복지용구는 1. 안전손잡이 2. 욕창 예방방석 3. 성인용 보행기 4. 목욕의자 5. 욕창 예방 매트리스
15번의 노인 장기 요양급여로 대여 또는 구입 가능한 복지용구로는 5번 욕창 예방 매트리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장기 요양급여로 구입 또는 대여 품목은 지문에서 나온 욕창 예방 매트리스와 실외용 경사로 2개 뿐입니다. 경사로 중에서 실내용 경사로는 구입해야 합니다. 16번 그림 표시에 해당하는 세탁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세탁 안됨. 2. 30도 물에 세제 종류 제한 없음. 3. 중성세제 사용 가능 삶을 수 있음. 4. 30도 물에 중성세제 사용하고 세탁기 사용 불가. 5. 30도 물에 중성세제 사용하고 약하게 손세탁 가능. 16번의 그림 표시에 해당하는 세탁 방법으로는 5번 30도씨 물에 중성세제 사용하고 약하게 손세탁 가능이 정답입니다. 지문 1번 물세탁이 가능합니다. 2번 30도씨 물의 세제 종류는 중성세제 사용입니다. 3번 중성세제 사용 가능 삶을 수 없고 30도씨 물에 세탁합니다. 4번 30도씨 물에 중성세제 사용하고 세탁기 사용합니다. 참고사항의 다른 물세탁 기호의 설명은 표준교재 38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번 다음과 같은 표시 기호가 있는 의복의 다림질 방법은 180에서 210도C로 다림질한다. 2. 180에서 210도C로 다림질한 후 완전히 말린다. 3. 180에서 210도C로 다림질한 후 펴서 보관한다. 4. 180에서 210도C로 물을 분무한 후 다림질한다. 5. 원단 위에 천을 덮고 180에서 210도C로 다림질한다. 17번의 다음과 같은 표시 기호가 있는 의복의 다림질 방법은 5번 원단 위에 천을 덮고 180에서 210도C로 다림질한다가 정답입니다. 참고사항은 다림질 기호 3개의 표시 그림 모양입니다. 18번 다음 중 질식이 의심되는 하임리히법이 필요한 대상자는 18번의 38번 그림에서 하임리히법을 실행해야 할 대상자는 목을 감싸는 듯한 대상자인 1번이 답입니다. 참고사항에서와 같이 질식의 경우 주요 증상은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갑자기 기침을 하고 괴로운 얼굴 표정을 하며 숨을 쉴 때 목에서 이상한 소리, 가슴 부위에 호흡 운동이 있어 보이지만 숨이 들어가는 것이 적거나 없습니다. 19번 심폐소생술 후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보일 때 회복 자세로 옳은 것은 19번의 심폐소생술 후 회복 자세로 옳은 것은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회복 자세는 심폐소생술의 한 과정이며 대상자의 몸 앞쪽으로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로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힙니다. 이와 같이 한 자세는 2번이 맞습니다. 지문 5번은 옆으로 누운 자세는 맞으나 팔을 바닥에 대지 않고 이마에 대고 있는 듯한 자세입니다. 20번 그림에서 심폐소생술 교육받은 경험이 없는 구조자가 의료인에게 인계할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심폐소생술로 옳은 것은 20번의 심폐소생술 교육받은 경험이 없는 구조자가 의료인이 올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심폐소생술은 3번 가슴 압박입니다. 구조자나 일반인 목격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가슴 압박만이라도 하는 것이 심폐소생술 대상자의 생존율을 높입니다. 21번 다음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할 때의 효과는 1. 체중 증가 2. 기관지 확장 3. 감각기능 향상 4. 인지능력 개선 5. 보행 시 신체 안정
21번의 그림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할 때의 효과는 5번 보행시 신체 안정이 맞습니다. 제시된 그림은 요추 안정화 운동으로서 요추 안정화 운동은 척추의 안전성을 제공하여 다른 움직임을 할 때 척추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22번 그림과 같이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가 달린 옷을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오른쪽 팔에서 수액에서 왼쪽 팔 2. 오른쪽 팔에서 왼쪽 팔에서 수액 3. 수액에서 오른쪽 팔에서 왼쪽 팔 4. 왼쪽 팔에서 오른쪽 팔에서 수액 5. 왼쪽 팔에서 수액에서 오른쪽 팔 5초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번의 그림과 같이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가 달린 옷을 벗기는 순서는 편마비 대상자의 옷 입히기와 벗기는 순서는 매회 출제됩니다. 핵심 모의고사와 기출문제풀이에서도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부를 해놓고도 기억에서 혼돈이 자주 발생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준을 정하면 혼란이 덜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혼란을 막기 위해 임마와 벗근을 기억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입힐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라는 의미의 임마와 벗근입니다. 이를 암기하면 혼선 없이 요긴하게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를 기준으로 주어진 질문에서 제일 먼저 벗길 때의 순서는 건강한 쪽, 팔, 즉 수액을 맡고 있는 오른쪽 팔을 먼저 벗깁니다. 다음은 수액을 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비된 쪽 팔을 벗깁니다. 따라서 1번 오른쪽 팔에서 수액에서 왼쪽 팔 순서로 옷을 벗기는 순서가 맞습니다. 23번 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초 후 설명을 합니다. 23번의 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침대 위에서 이동 돕기 시 유의할 점은 대상자의 관절 능력을 파악하고 스스로 움직여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한다입니다. 질문에서 대상자는 오른쪽 편마비이므로 왼쪽의 잔존 능력의 협조를 받아서 대상자가 왼쪽 손을 이용하여 침대 난간을 잡은 모양인 3번 그림이 맞습니다. 아울러 오른쪽 사각 박스의 참고사항은 침대에서 이동하기 기본 원칙으로 요양보호사가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선다, 상반신, 하반신 나누어 이동한다, 상체 먼저 다음 하체 순으로 이동합니다. 24번 다음 중에서 눈의 안약을 점적하는 위치로 옳은 것은 그림을 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합니다. 24번의 그림 중에서 눈의 안약을 점정하는 위치로 옳은 것은 5번 마 위치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안약은 아래 눈꺼풀 하안검을 아래로 부드럽게 당겨서 결막낭을 노출하여 아래 눈꺼풀 하안검 그림의 마번 위치에 중앙이나 외측으로 1 내지 2cm 높이에서 안약을 투여합니다. 2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를 놓는 위치는 5초 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번의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를 놓는 위치는 편마비 대상자의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이나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과 이동식 변기 이용, 화장실 이용 등에는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의 건강한 쪽의 팔이 옮겨가고자 하는 쪽에 대상물, 즉 침대나 휠체어, 이동 변기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한 쪽 팔이 대상 물체를 잡거나 짚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문제도 상식적입니다만 우선 대상자가 왼팔이
마비 상황이니 침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침대가 대상자의 건강한 팔 쪽인 오른쪽에 두고 휠체어에서 오른쪽 팔로 침대를 잡거나 지탱해서 이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침대가 오른쪽에 있게 하여 30 내지 45도 비스듬히 놓습니다. 2번이 맞습니다. 26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돕는 방법은 지문 그림을 세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초 후 설명합니다. (26번의)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돕는 방법은 2번 그림이 맞습니다. 이번 기출문제 중에서 가장 세밀히 봐야 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기준을 정하여 문제를 푸신다면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준은 3가지 정도만 정하면 되겠습니다. 첫째, 건강한 팔이 휠체어 팔걸이를 잡는다. 둘째, 건강한 발이 몸 지탱을 위해 앞에 나간다. 셋째, 휠체어에 앉기 쉽게 반대쪽 팔걸이를 잡는다입니다. 상식적입니다만 우선 대상자가 왼팔이 마비 상황이고 휠체어에 앉기 위해서는 마주보는 휠체어의 반대 팔걸이를 대상자가 잡아야 합니다. 지문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문 1번, 4번, 5번은 대상자가 왼쪽 손, 즉 마비된 쪽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고 있으므로 이미 틀린 지문입니다. 지문 2번, 3번은 대상자가 오른손, 즉 건강한 쪽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은 형태이므로 맞습니다만 2번과 3번 중에 2번은 대상자가 건강한 다리가 앞으로 나갔으나 3번은 대상자가 마비된 다리가 앞으로 나간 형태입니다. 일어나기 위해서는 건강한 다리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2번이 맞습니다. 27번 다음 그림과 같이 방바닥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나 무릎을 세워 힘을 주고 일어나 휠체어에 앉게 한다. 다 대상자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잡게 한다. 라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장치를 잠근다. 순서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초 후 설명을 합니다. (27번의) 방바닥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는 제시문은 가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나 무릎을 세워 힘을 주고 일어나 휠체어에 앉게 한다. 다 대상자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잡게 한다. 라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장치를 잠근다입니다. 이 문제는 제시문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과 제일 나중에 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휠체어를 가지고 와서 잠금장치를 잠그기입니다. 라번입니다. 제일 나중에 할 것은 질문에서와 같이 누워있는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겨야 하므로 나번입니다. 그러면 절반은 맞았습니다. 다음은 휠체어를 잡도록 하면 다번이 되어야 하고 다음은 엉덩이를 들어 일어날 준비를 하니 가번입니다. 따라서 5번 라, 다, 가, 나 순서가 맞습니다. 28번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은 1. 대상자의 건강한 쪽 앞에서 보조한다. 2. 대상자를 보행기 앞에 기대어 서게 한다. 3. 건강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옮기게 한다. 4.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한다. 5. 보행기는 대상자의 팔꿈치 90도 구부러지는 높이로 조절한다. 28번의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은 4번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 앞에서 보조해서는 안되고 기능이 불안정한 쪽에서 보조를 해야 합니다. 2번 대상자를 보행기 앞에서 바른 자세로 서게 합니다. 3번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옮기게 합니다. 5번
보행기는 대상자의 팔꿈치가 30도로 구부러지도록 대상자 둔부 높이로 조절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위 3번 지문을 보충한 것으로 한쪽 다리만 약한 대상자는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29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은 경사로로 내려갈 때 이동 순서로 옳은 것은 지문을 보시고 순서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초 후 설명을 합니다. (29번의)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경사로로 내려갈 때 이동 순서로 옳은 것은 2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순서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 이용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의 순서는 오를 때는 지팡이 건강한 다리 다음 마비된 다리입니다. 내릴 때는 지팡이와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순입니다. 이 문제의 질문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므로 왼쪽 다리가 건강합니다. 또 왼팔에 지팡이를 짚게 됩니다. 참고사항의 내릴 때와 같이 지팡이가 먼저 나가고 다음 마비된 쪽 오른쪽 다리가 따라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쪽 왼쪽 다리가 따라 나갑니다. 따라서 2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순서가 맞습니다. 30번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접는 순서로 옳은 것은 제시 순서가 잠금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린다. 나 양쪽 팔걸이를 모아 접는다. 다 시트 가운데를 들어 올린다. 순서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을 합니다. 30번의 휠체어를 접는 순서는 제시 순서가 잠금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린다. 나 양쪽 팔걸이를 모아 접는다. 다 시트 가운데를 들어 올린다 입니다. 휠체어를 펴거나 접을 때 제일 먼저 선행해야 하는 과정이 잠금장치 잠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용하실 때에는 위에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순서로, 즉 바닥에서 사용하니 바닥 쪽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고 접을 때는 바닥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순서로 찾으면 됩니다. 휠체어를 들어다가 수납해야 하니 위쪽으로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시된 순서를 정리해보면 제일 먼저 잠금장치를 잠그기가 들어있는 제시문을 찾으면 가번이 되고 발받침대를 올린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번입니다. 다음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순서로 찾으면 되니까 답은 시트 가운데를 들어 올린다입니다. 마지막으로 맨 윗부분인 나압은 양쪽 팔걸이를 모아 접습니다. 따라서 그 순서는 2번 가, 다, 나가 맞습니다. 휠체어를 펴거나 접을 때 첫 번째는 잠금장치를 잠그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른쪽 사진과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로, 펼 때는 밑으로, 접을 때는 위쪽 방향으로 순서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1번 그림과 같은 자세로 장시간 누워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1. 무릎 관절 염증 2. 엉덩관절 구축 3. 발목 관절 마비 4. 어깨 관절 마모 5. 허리 관절 수축 31번의 장시간 누워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2번 엉덩관절 구축이 맞습니다. 오른쪽 박스의 설명과 같이 편안함을 위해 무릎과 발목 밑에 동그랗게 마른 수건이나 작은 베개를 받쳐줄 수 있으나 고관절 즉 엉덩관절과 무릎 관절의 굽힌 구축 발생 우려로 장시간 사용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2번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매트리스 위에 찜질기를 깔아준다. 2. 대상자 외에 1인이 동시에 사용한다. 3. 일주일에 한 번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4. 매트리스는 끓는 물에 소독한 후 말려 사용한다. 5.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 32번의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매트리스 위에 찜질기를 깔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물건이나 열에 닿으면 터져서 공기압이 새어나오기 때문입니다. 2번 대상자 외에 1인 이상이 동시에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3번 일주일이 아닌 하루에 한 번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합니다. 4번 매트리스는 흐르는 물에 소독한 후 말려서 사용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매트리스의 교대 부양을 통해 압력을 분산하여 욕창을 예방하는 복지 용구입니다. 33번 다음 그림과 같은 자세 변환용 쿠션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1. 커버는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2.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3. 충전재는 커버 밖으로 나와 있어야 한다. 4. 마찰이 적은 소재로 잘 미끄러져야 한다. 5. 지프는 사용하기 쉽게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33번의 자세 변환용 쿠션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2번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자세 변환용 쿠션을 선택할 때 유의할 점으로는 쿠션 지프가 대상자의 신체에 접촉이 되지 않아야 하고 내부 충전재가 빠져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너무 미끄럽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또 커브가 분리되어야 하고 세척, 소독이 가능하고 변색이 되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34번 그림과 같은 목욕 리프트를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철제로 된 것. 2. 등받이 각도가 고정된 것. 3.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4. 높낮이가 수동으로 조절되는 것. 5. 콘센트에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 34번의 그림과 같은 목욕 리프트를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은 3번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문 1번 철제로 된 것은 녹이 쓸 우려가 있어 녹이 쓸지 않는 재질을 선택합니다. 2번 등받이 각도가 고정된 것보다 조절되는 것이 좋습니다. 4번 높낮이가 수동보다 자동으로 조절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5번 콘센트에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은 감전 우려가 있어 감전 예방을 위해 충전용 배터리만 사용합니다. 35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그림을 보시고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합니다. (35번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는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소화기 사용 순서는 먼저 안전핀 뽑기 지문에서 나번입니다. 다음 노즐 잡고 불 쪽을 향한다 다번입니다. 다음 손잡이를 움켜쥔다 가번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번 분말을 고루 쏘면 됩니다. 따라서 4번 나, 라, 가, 다가 맞습니다. 36번 다음과 같은 표시 기호가 있는 의복의 다림질 방법은 1. 80에서 120도 C로 다림질한다. 2. 80에서 120도 C의 물을 분무한 후 다림질한다. 3. 80에서 120도 C로 다림질한 후 펴서 보관한다. 4. 80에서 120도 C로 다림질한 후 완전히 말린다. 5.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 C로 다림질한다. 36번의 그림과 같은 표시 기호가 있는 의복의 다림질 방법은 5번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 C로 다림질한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 다림질 표시 기호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180에서 210도 C로 다림질하는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은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 C로 다림질하는 기호는 질문과 같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다림질할 수 없는 표시입니다. 37번 질식 대상자에게 하임리히법을 적용할 때 구조자의 손의 위치는 그림 가, 나, 다, 라, 마 중에서 찾아봅니다. (37번의) 질식 대상자에게 하임리히법을 적용할 때 구조자의 손의 위치는 그림 가, 나, 다, 라, 마 중에서 찾아봅니다. 38번 대상자의 왼쪽 팔에 출혈이 있을 때 지혈 방법으로 옳은 것은 38번의 왼쪽 팔에 출혈이 있을 때 지혈 방법은 1번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출혈 시 출혈 부위를 멸균 거즈를 이용하여 직접 압박하면서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를 시킵니다. 39번 의식을 잃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순서를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초 후 설명합니다. (39번의) 의식을 잃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순서는 오른쪽 박스에 심폐소생술 단계 설명과 같이 먼저 반응 확인을 합니다. 라 그림에 해당됩니다. 다음 도움 요청은 나 그림입니다. 다음은 가슴 압박을 합니다. 가 그림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인공호흡을 합니다. 다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은 마 그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번 라, 나, 가, 다, 마가 맞습니다. 40번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전극 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옳은 것은 40번의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전극 패드를 붙이는 위치는 2번 그림이 맞습니다. 오른쪽 박스의 참고 그림과 아래 참고사항에서와 같이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사용 시 패드 부착 위치는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붙입니다. 이상으로 본시험 적응을 위한 16번째 그림 40문제 연속풀이를 해보았습니다. 본시험 적응을 위한 17번째 연습 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을 대비한 매회 출제 문제 모음, 요점 정리와 문제풀이, 모의고사와 요점 정리도 계속됩니다.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 문제 공개 이후 10번의 시험에서는 거의 같은 패턴으로 출제되고 있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공부를 하신다면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매회 출제되는 부분을 집중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문제풀이와 해설 중에서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